네, 안녕하십니까. 단축글빵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보는 글쓰기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인을 사귀는 것과,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일에 대해서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유튜브, 그리고 혼자 살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타임머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해보는 글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양면으로 다 생각을 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좋은 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일, 사건, 물건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과연 진짜로 좋은 건가, 그리고 나쁜 건가, 근거까지 똑바로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글쓰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을 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좋은 점 3가지 이상, 나쁜 점 3가지 이상씩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단순하게, 애인을 사귀면 좋은 점, 기분이 좋다. 나쁜 점, 귀찮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써주지 마시고, 왜 기분이 좋은지, 어째서 귀찮아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애인이 있으면 좋은 점,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다 그게 그 소리거든요. 왜 기쁜지, 왜 좋은지, 왜 행복한지를 적어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점에 지금 쫙 보면요.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만 써놓으면 거의 다 답이 돼버려요. 애인 사귀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네. 결혼을 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네. 아이를 낳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면, 글쓰기에 대한 별로 좋은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창의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쁘다. 어떠해서 나쁘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시고요. 충실하게 다 작성을 한 후에 영상을 계속 이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애인을 사귄다에 대해서 좋은 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아마 학창 시절에 애인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기쁜 일도 많이 작성을 하셨을 거고 하지만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공부,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셨거나 아니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선물을 챙기다 보면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도 쓰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좋은 점에다가 선물을 많이 받게 된다. 기념일 등등에 나한테 무슨 선물을 받게 된다.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등등 그런 글을 쓴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되면 애인이 생기게 되면 주는 것도 많이 생기고 받는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고 가게 돼서 내 돈은 내 돈대로 쓰게 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쁜 면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그게 더 좋겠는데요. 저는 순수하게 마음으로만 연애를 하고 싶어요.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찌 보면 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 아닌가. 그리고 10,000원짜리 선물, 20,000원짜리 선물, 비싼 선물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저렴한 선물이더라도 본인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다면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훈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선물에 대해서 돈도 오른 아니면은 그런 것만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뭘 썼을까요? 아마 남학생이 쓴 것과 여학생이 쓴 것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쁜 점에 대해서도 어떤 걸 썼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결혼을 하는 점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쓴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온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표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옆에서 지금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이가 적어놓은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련되는 의견이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는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써 있다. 그리고 거기에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화목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이가 나쁜 점에다가 뭔가를 굉장히 빼곡하게 써놨다. 그리고 부정적이다라고 썼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인데요. 제 생각에는 부모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매체들, 뭐 뉴스 기사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되도록이면 좋은 답변이 많이 나왔길 기대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아이는 솔직하니까요. 마음속에 드러난 바를 그대로 썼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아이를 키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내가 더 늙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 어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가 나쁜 점에다가 뭘 굉장히 많이 써놨을 거고, 자, 본인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이 많이 써있다면 반대로 좋은 거겠죠. 자, 학생 여러분들은 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점에 나쁜 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써 있다면 뭐 귀찮다, 힘들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애가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등등을 여기다 많이 써놨다면 부모님한테 그만큼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게 현재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나쁜 점을 다 안고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낳아서 열심히 기르고 계신다는 게요. 좋은 점에 좋은 것 많이 쓰셨길 바랍니다. 훨씬 더 아기를 낳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많아요. 경험담이에요. 이게 몸이 많이 힘들지만 마음은 훨씬 더 좋아요. 정신적인 행복감이 굉장히 큽니다. 추천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세요. 커서. 자, 다음 페이지에 학교를 간다에 대해서 마찬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 열심히 쓰셨길 바라는데 결론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고 선생님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도 학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해낸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공동교육기관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다소 문제도 있고 단점도 생기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꼭 가세요. 안 가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유튜브를 본다에 대해서는 글쎄요. 좋은 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싶겠지만 여러분이 유튜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즐겨보고 제 아이들도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노래 선생님, 율동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동요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율동이 나오고 하는 유튜브들도 집에서 하는 온라인 어린이집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한번 부모님에게 유튜브의 장점에 대해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설득하겠다, 한번 의견을 내보겠다 라는 각오로 이 좋은 점에 대해서 근거를 잘 찾아서 구체적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써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쁜 점에다가 많은 것들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중독이 된다든가 눈이 나빠진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의 단점이지요. 어떤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욕이 나오는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욕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욕설이 나오는 방송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무리 시청자들이 거르고 혹은 신고를 하고 한다고 해도 아직도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욕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그걸 욕인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욕설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을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유튜브 방송 썸네일 혹은 뭐 방송 초반에 이 방송은 욕이 많이 나오니까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라고 하는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시청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시청을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혹은 뭐 텔레비전 주변에서 들리는 욕들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느끼시면 돼요. 불편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욕도 지속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게 욕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욕을 들었나? 아니면 그냥 일상 대화를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식의 거부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식이 되면은 본인도 욕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상화 되어버린 거고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위험합니다. 욕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욕설을 하는 방송에 대해서 찝찝하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이거 그만 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슬린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계속 거슬리시고요. 그 방송은 되도록이면 다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거슬리더라도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욕설이 나오는 방송들 불편하게 들으시면 된 건데 앞으로 그만 보십시오. 그 방송은. 욕하는 학생은 커서 욕하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욕하는 어른은 그렇게 못난 게 없습니다. 아무 때나 주먹질하는 어른만큼이나 아무 때나 욕하는 어른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크지 마세요. 다음,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왜 이걸 박아놨을까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라고 박아놓은 겁니다. 좋은 점도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친구들도 불러올 수 있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자고 싶은 잠도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선생님이 혼자 사는 거를 자취를 한 15년 정도 해본 결과, 장점 좋아요. 하지만 한 달 정도만 처음에 살 때의 장점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나쁜 점에 써놓은 게 다 그런 걸 겁니다. 밥하기 귀찮아질 테고 어떻게 살지 돈도 좀 막막해질 수가 있고 생활비 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매번 주문해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자 살게 되면은 처음에 한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은 즐거울 수도 있다가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질 겁니다. 엄마 밥이 간절해지고 아빠의 보호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라고 썼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타임머신인데요. 이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의 학생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0년 후에 미래로 날아가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현실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50년이면 너무 짧았나요? 한 70년으로 할까요? 여튼 늙은 당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 후회했던 일을 피하시겠나요? 혹은 엄마 아빠,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 아빠죠?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혹은 그 돌아가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들이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나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인 저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뭔가요?
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공부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네가 생각보다 운동에 소질이 있었단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런 이야기 해보면 굉장히 만약에 듣고 온다면 가슴이 짠해질 것 같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라. 결국 후회하게 된단다.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고 온다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이 돼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식들의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10살, 11살, 12살 혹은 뭐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완전히 그냥 가서 그 삶을 다시 살 수가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워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 하나하나,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여행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 삶이 하는 마음이시라면 자식들도 그렇게 한번 키워봐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식이 더 행복한 사람으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글쓰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글쓰기와 좋은 생각할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